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많은 분들이 랩포츠나 등산 등을 즐기시는데요. 하지만 무리하거나 잘못된 운동 방법은 많은 분들의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호준 원장님과 함께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운동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소식을 들어보면 무릎 관절 부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절 중에서도 무릎 부위에 부상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무릎 관절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불안정한 뼈의 구조로 되어 있고 위치가 손상받기 쉬운 위치에 있어서 외부 충격에 되게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만히 서 있어도 무릎에는 체중의 약 두세 배에 달하는 하중이 전해지게 되고요. 격한 스포츠를 하실 때는 무릎에 약 체중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릎이나 발목 등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을 착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계단을 내려오거나 하실 때도 특히 손상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체중이 무릎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 비만이 무릎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일례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 1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는 정상 체중보다 더 무거운 비만이라는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고, 비만이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중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 등 근골격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비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체중이 1kg이 줄게 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의 크기는 심할 때는 10kg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무릎 건강 전체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무릎뿐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체중 관리는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무릎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몸에서 무릎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무릎 관절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항상 필요한 기관입니다. 무릎의 역할은 위의 뼈와 아랫뼈, 즉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요. 만약에 뼈와 맞닿아서 체중을 견뎌야 한다면 세상엔 무릎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뼈 사이에는 무릎 연골이 있어서 관절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일 때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나머지 무릎 부분은 모두 얇고 부드러운 조직인 활막으로 덮여 있어요. 이 활막에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액체가 분비돼서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상적인 관절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의 상태나 외상해를 입게 되면 이런 조화가 깨지고 통증과 함께 근력이 약화되고 기능 장애가 초래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통증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릎의 통증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무릎 주변의 골절과 같은 골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이런 골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반월상 연골판이나 십자인대, 측부인대 또는 연골 또는 무릎 주변에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 주변에 골절이 발견되어 여기만 신경 쓰고 치료한 나머지 연부 조직의 손상을 간과하게 되고 또는 골절이 없으므로 특별한 연부 조직의 손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만성적인 무릎 통증과 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절염입니다. 이런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루마티스 관절염 또는 외상성 관절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신체에 무릎만 해도 정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네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다친 적은 없는데 가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뚝뚝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소리와 함께 통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추벽 증후군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추벽은 무릎 안에 있는 얇은 막으로 보통 태어날 때 누구나 갖고 태어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게 줄어들고 기능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벽이 사라지지 않고 성인이 돼서도 아주 두껍게 남아있을 때를 추벽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보통 성인 3명 중에 1명이 추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요. 이러한 추벽 증후군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젊은 연령층이나 또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많은 주부들이나 근로자들에서 흔히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추벽 증후군은 다소 생소한 질환이긴 하지만 최근 실제로 젊은 연령의 환자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벽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풀렸다가 감겼다가 하는 것처럼 걸을 때마다 관절이 빠지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동반되게 되고요. 보통 무릎을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펴는 동작을 하면서 통증이 조금 심해지게 됩니다.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무릎 안에 이렇게 삼출액, 관절액이 약간 증가하면서 물이 차서 추벽이 밀리거나 통증이 생기는 것이 없다가 아침이 되고 갑자기 움직이고 할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추벽 증후군이 의심이 되면 운동량을 좀 줄이고 아이스찜 같은 것을 좀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러한 초기 치료를 하면서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고, 그래도 치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두꺼워진 관절 내측의 추벽을 좀 절제해내는 추벽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릎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릎 관절염이 아닐까 합니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절염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대개 이제 50대 이후에 발생하게 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들의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뼈들 사이에 쿠션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뼈끼리 부딪히게 돼서 통증이나 운동장애, 또 뻣뻣한 증상 등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절염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내의 활막이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활막이 활액을 과다 분비하게 돼서 무릎 안에 물이 찬 느낌을 갖게 만들고요.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일으키는 만성적인 염증은 결국 연골의 손상을 일으키고 연골을 닳아 없어지게 해서 통증과 함께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의 관절염이 이제 외상성 관절염인데요. 무릎 주변에 관절 주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후에 그 연골 손상된 부위에 상처가 생겨서 발생하게 되는 관절염이 외상성 관절염입니다. 주로 골절이나 심각한 인대 손상 등이 발생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골이 점차 닿아지게 되고 결국은 통증과 함께 무릎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관절염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선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뒷받쳐줘야 될 텐데요. 관절염의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무릎 관절염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느끼는 임상 증상과 의사가 진찰을 통해서 얻어들인 소견인데요. 환자분은 병원을 내원할 당시 대부분 무릎 관절 내측에 국소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때 의사가 진찰해 보면 내측 부위의 국소적인 압통,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고 대부분이 약간의 부종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관찰이 될 때 단순 엑스레이 검사, 즉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간단하게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 조금 더 조기에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MRI 검사 등을 통해서 관절염의 정도나 시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보시다시피 관절 내에 연골의 상태와 연골판의 상태 또는 각종 인대의 모양 등이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 MRI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연골의 결손이 있는 MRI 사진입니다. 대개 환자분들이 빠르게 통증만 없애려고 한다거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떨 때는 통증만 치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계속 아프거나 통증이 재발한다거나 또는 장기간의 약물 투여로 위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수차례의 관절 내 주사들을 통해서 관절 내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염은 정확한 진단, 그 진단이 그 다음 치료 과정에 환자분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판명되면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이 관절염의 초기 치료에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체중의 조절입니다. 체중을 조절해야 되고 생활 양식을 약간 조절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구부려 앉는 동작이나 관절염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좀 피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초기 치료에는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한다든지 약물을 통해서 통증을 좀 조절한다든지 필요하면 한두 번 주사요법 등을 사용을 하는 등 주로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로 관절염의 진행은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게 좋겠고요.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간혹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수술적 치료에는 주로 관절 내시경이 이용이 되고 내시경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관절 내 연골의 이상이라든지 또는 연골판의 파열이라든지 또는 안에 찌꺼기가 많은 경우는 중간을 세척을 좀 해준다든지 관절염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휜 다리가 되어 있다면 휜 다리를 좀 교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기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그보다 이제 더 진행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말기 관절염 환자들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등 같은 치료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흔히 무릎이 아플 때 우리가 파스를 붙이잖아요. 이런 약물 치료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약물요법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이제 파스를 붙인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건데 대부분 이러한 초기의 관절염 치료의 약물요법은 되게 소염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소염제들은 관절 주변의 국소적인 염증이나 이런 부종을 가라앉힘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염제들이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환자들은 이러한 관절염 약은 굉장히 독하다고 생각하셔서 복용을 꺼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적절한 약물을 치료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그 통증이 조절돼서 운동요법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관절염의 진행을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 치료에서의 적절한 약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주사 치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 주사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제 주사 치료 방법에는 스테로이드를 주거나 또는 하이알루론산이라는 주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가 흔히 말하는 뼈주사인데요. 사실 아주 강력한 소염 진통 효과를 가진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 환자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염증과 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로이드 주사가 일시적으로 강력한 염증 효과로 인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헐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한두 번 정도는 이거를 증상을 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또 너무 여러 차례 사용하게 되면 이게 무릎의 감염이나 또는 골괴사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 하이알루론산이라는 주사는 이 관절 활액의 주성분인데요. 이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는 걸 좀 도와줌으로써 관절에 주어지는 기계적인 충격을 조금 줄이고 관절 연골을 좀 보호하고 윤활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관절염의 진행이나 연골 보호를 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수술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시술일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절염의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로 효과가 없는 중기 정도 되는 이 관절염 환자들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에 2개 정도, 한 바늘 정도의 조금 절개를 통해서 관절경용 카메라를 관절 속에 넣어서 직접 관절 안을 보게 되고 관절 내의 다른 병변 전체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적은 절개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에 출혈이나 통증이 적고 아무래도 회복도 더 빠르고 재활하는 데 좀 더 짧은 시간이 걸리죠. 다음에 초기 관절염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관절 연골이 서서히 해지면서 이렇게 해초처럼 막 풀어져 있는데요. 중기 관절염 환자들의 사진을 그 다음에 보시면 관절 연골이 정상 연골에 비해서 또 초기 관절염 환자들의 연골에 비해서 더 많이 소실되고 뼈가 노출되게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이란 어떤 수술인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이 아주 많이 진행한 말기 환자들에서 그것이 원인이 외상성 관절염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이게 많이 진행하게 되면 다른 약물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로 인해서 효과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의 관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 관절을 제거하고 손상된 뼈, 연골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특수한 인체
이 재질로 돼 있는 인공관절물로 교체하는 수술인데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많이 시술이 시행되고 있고 또 이 인공관절물의 제작 기술도 점점점 발전하면서 수명도 더 늘어나게 되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좌식 생활에 필요한 고굴곡형 인공관절이라든가 여성 무릎에 또 좀 사이즈가 더 적합한 여성용 인공관절이라든가 마모를 좀 줄이기 위한 세라믹을 이용한 인공관절물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인공관절물들이 개발되면서 인공관절 수술이 좀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부분 치환술과 전 치환술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부분 치환술이라는 거는 관절이 되게 한쪽 부분만 먼저 닿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부분만 닿는 경우에 그 다른 부분만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방법인데요. 이 수술의 장점은 전 치환술에 비해서 절개도 적고 그러니까 연부 조직의 손상도 좀 적고 수술 후에 회복도 조금 빠르고 증상이 있는 부분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무릎 인공관절의 부분 치환술을 한 수술 전후의 사진인데요. 관절 내시경 사진 등을 해가지고 연골의 내측 연골만 심하게 파괴됐고 뼈가 노출돼 있고 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부분만 부분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십자인대나 바깥쪽 연골이 깨끗한 환자들한테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방법이 전 치환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게 되면 통증도 아주 심해지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의 안쪽에 관절염에 의해서 뼈가 막 닳아지고 닳아진 뼈들이 막 좁아서 붓게 되고 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사실은 처음에 관절염은 디딜 때 아프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무실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은 관절염이 더 진행돼서 뼈가 심하게 소실되어서 수술 시기에 다른 금속 보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결과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또 하게 되면 재활 치료가 다소 늦어지고 그래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전치환술을 할 때도요. 너무 많이 진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치료 시기 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회복에도 더디고 수술도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전치환술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참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인공관절이잖아요.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절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기간이 좀 지나야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대개의 건강 상태를 가진 어르신들은 입원 기간이 한 3주 내외가 되겠고 개인차는 조금 있겠지만 수술하고 한 3, 4일 이후부터는 서서히 딛는 연습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가실 수가 있고 또 보통 수술하고 한 3일째, 이틀째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고요. 2주 정도 경과하게 되면 봉합살을 제거하고 실내에서 보행은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추려봤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시기가 언제가 적당할 거냐, 내 나이에 적당할 거냐는 사실은 나이의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환자분의 전신 상황이 그 수술을 이겨낼 수 있느냐. 최근에 환자분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내과적인 질환들을 잘 조절하시기 때문에 70, 80대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보통 너무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은 그 인공관절 수술이 나중에 재수술을 한 번쯤 해야 되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통은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60대 중반, 70대가 돼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잘 관리하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양쪽 다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관절염은 대개의 경우는 양쪽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자, 외상성 관절염은 아픈 쪽만 생기기 때문에 좀 다른 경우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특별한 질환이 없고 전신 상태가 아주 양호하시다면 같이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게 환자가 굉장히 이제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양쪽을 수술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수술하고 뭐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언제든지 반대쪽을 시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환자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치료법인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절골술이란 무엇인가요? 네.
절골술이란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다리가 약간 O자형으로 변해서 변하는 이 O자형 다리를 펴주는 수술인데요. 사실 관절염 자체가 아주 많이 진행해버린 사람은 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다 달아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이 달아지지 않고 O자형 다리의 변형이 먼저 진행하는 환자들에서 이제 O자형 다리를 교정함으로써 관절의 안쪽으로 집중되는 체중의 하중을 분산시켜서 통증도 줄이고 안쪽 관절이 빠른 시기에 마모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수술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약간 O자가 되면서 체중이 안쪽으로 떨어져서 안쪽에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게 돼요. 그럼 저렇게 절골해서 약간 교정을 해서 각을 바꿈으로써 통증도 줄이고 관절염의 진행도 막을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젊은 환자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무릎이 손상되지 않게 잘 가꾸는 것, 뭐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손상이 되거나 손상이 되지 않게 잘 가꾸고, 만약에 손상이 됐다면 그 시기에 맞는, 내가 십자인대가 손상됐으면 십자인대에 맞는 치료, 연골판이 손상됐으면 연골판에 맞는 치료를 하고, 그 후에 적당한 재활, 근력을 키우고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젊은 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겠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 난 특별히 다친 적이 없지만 이제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한번 마모가 된 연골을 회복시킬 방법은 아직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관절의 마모가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 첫 번째가 체중을 잘 조절해 줘. 그다음에 일상생활 중에 생활 패턴을 좀 바꿔주는 것.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생활하는 자식 생활이 관절염의 진행에 굉장히 해롭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식 생활을 조금 줄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통증이 생겼을 때 자기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불편감이 생기면 그냥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에 많은 분들이 누구 엄마 말을 더 잘 들어요. 의사 말보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 그 통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것. 그런 관리와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지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관절염이 심해지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행복감이 완전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있으려면 이 노화와 퇴행이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의 무릎에 대한 얘기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무릎이 아프면 그게 당연한 통증으로 생각하시고, 또는 수술에 대해서 막연히 두렵다고 생각하시고 누구 엄마가 많이 아프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생기면 정확한 진단받고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그것이 관절경 수술이 도움이 될 건지, 나는 그 시기를 놓쳐서 인공관절이 필요할 건지, 또는 인공관절을 하게 된다면 나한테 맞는 인공관절 방법은 무엇일 건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혼자 너무 통증을 참고 해서 병이 커지는 상황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 단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셔서 노후를 즐겁고 이동하면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함께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문 병원 마크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보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인데요. 이런 정보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관절 전문 병원 미리 알아보시고 이용하신다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